안녕하세요. 한다이TV 한가회담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즉 2019년도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라는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아래처럼 전기 승용 및 소형, 전기 화물 및 전기 승합, 전기 이륜이라는 구분으로 전기차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 소개되고 있는 차량은 새롭게 출시된 기아 자동차의 소울 부스터 EV 차량입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두 개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소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차량입니다. 소울 부스터 EV 하나의 차량에 배터리가 기본형에는 64.08kW 용량의 배터리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의 옵션을 라이트 패키지로 바꾸면 배터리 용량이 많이 줄어서 39.24kWh의 용량이 장착된 도심형 차량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의 가격이 좀 다운이 되면서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거리 이동만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자동차의 그 배터리를 낮은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것도 경제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특성상 배터리 성능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향후 도심형 차량들은 이보다 배터리 성능이 더 낮아지면 차의 기본적인 형태나 성능이 좋은 것을 비유할 때 너무 주행 가는 거리가 낮아지게 되면 차량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기본형 차량을 지금 선택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길은 상태에서 많이 주행을 해서 배터리 성능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기본형에서 도심형 차량의 성능까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본형 차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선택해서 타다가 도심형 형태의 성능까지 내려간다라는 생각으로 타면 멀리 가도 이 차량의 쓸모는 적어도 도심형 차량의 쓸모만큼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살 때 기본형, 뭐 기본형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가 긴 형태의 배터리가 장착된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배터리를 바꾸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거의 차량가의 절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고가의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살 때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 있을 때 용량이 큰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큰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 EV 차량을 보면 주행 속도, 최고 속도가 기본형이라고 표시된 것은 167km, 그리고 도심형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서는 155k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리튬 이온 폴리머 이렇게 써 있고 리튬 이온과 폴리머의 차이점은 안에 있는 배터리 극성 물질이 액체 상태이면 이온, 고체 상태이면 폴리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저희가 뭐 배터리 쪽이 공학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큰 분류에서 이온은 액체 상태, 폴리머는 고체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면 한국 닛산이라고 하지만 닛산의
리프 차량이 있습니다. 닛산 리프는 전기 자동차로서 좀 유명한 차량이죠. 이 차량도 예, 승차 정원은 5인승이고 최고 속도는 144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40.25kWh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보면은 어, 소울 차량의 그 도시명 옵션 차량과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를 볼까요? 비슷한 배터리 용량, 오히려 소울 EV 차량이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39.24kW, 리프는 40.25kW. 리프가 조금 더 용량이 높게 표시가 되어 있죠. 거의 대동소이하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좋은 상태에서 소울 도시형이 178km, 그리고 리프는 156km로 조금 리프가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온 역시 소울의 254km가 리프의 231km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스펙상 여기 나와 있는 기재된 내용 사양에 써 있는 거지 실제로 주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가 뭐 거짓으로 썼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살짝 더 내려와 보면 이제 니로 차량이 보입니다. 니로는 2018년도에 출시된 거의 중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의 차량 중 많은 인기를 끌었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하였고 니로 EV는 니로 가솔린,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함께 니로 삼형제로 불리고 있죠. 그 니로 차량들은 아무래도 현대에서 나온 코나 EV 차량보다는 실내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가족 중심에 운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니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니로 차량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형, 그리고 HP, PTC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위에서 소울이 배터리를 라이트 패키지로 바꿔서 용량을 좀 낮추고 가격을 낮춰서 경제형으로 나온 것처럼 이 경제형도 그렇게 배터리를 라이트 패키지로 장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밑에 있는 차량들보다는 좀 짧은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배터리나 뭐 최고 속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PTC와 HP의 차이점 HP하고 PT의 차이점은 사실 조금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건 조금 구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나의 차량을 가지고 옵션으로 분리하는데 특히 PTC나 HP는 히터의 차이입니다. 히터가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PTC 소자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해서 히터를 가동합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고 여기에 히터 펌프라는 걸 장착해서 전기 소모를 좀 줄이고 또 배터리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전 시 배터리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히터 펌프를 옵션으로 장착합니다. 대략 저도 코나 이브를 구매하면서 옵션으로 120만 원 정도 상당의 히터 펌프를 장착했습니다. 즉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또 하나의 형태인 것처럼 꺼내서 분류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니로 차량이 이렇게 분리하는 거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코나를 볼까요? 또 코나 차량에는 또 그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코나도 이 히터 펌프를 장착한 저도 히터 펌프를 장착해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면 코나도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 좀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뭐 당당 공무원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기재를 했으니까 누가 하여튼 크게 다른 건 아니다. 히터 펌프의 차이고 히터 펌프를 옵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똑같이 니로 전기차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두 히터 펌프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을 차이점을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에서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히터 펌프가 있는 차량은 저온 시 좀 주행 가는 거리가 높은 걸 볼 수 있죠. 상온 시에는 차이가 없는데 주행 시에는 좀 차이가 보입니다. 근데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로 차이가 보이지만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코나 차량을 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코나 차량은 기본형으로 써 있는 이 차량인데 최고 속도와 주행 가는 거리가 위에 서 있는 니로 차량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둘은 니로와 코나는 기본적으로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kW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용량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제조사가 좀 달랐던 걸로 알고 하지만 용량은 64kW로 거의 비슷하죠. 약간 소수점 이하가 다르긴 한데 같은 배터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에서 보면 니로가 385km고 코나는 40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405.6. 작년엔 406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비슷한데 주행 거리가 다른 것은 니로 차량이 좀 더 큽니다. 차량 길이가 좀 더 대략 한 뼘 정도 차량이 길기 때문에 무게도 더 나가겠죠. 그로 인해서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하고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주행을 해보면 코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량이 경쾌하게 잘 움직입니다. 물론 니로도 뭐 똑같이 같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같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걸로 봤을 때 니로가 좀 더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데 제한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제 승차감은 니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의 앞축 전축과 뒤축의 거리가 즉 휠베이스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긴 차량이 직진성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진 승차감이 니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은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보니까 코나의 주행 성능이 아주 밸런스가 좋고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서 보고 밑에 내려보면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 또 아이오닉이라는 차량이 있죠. 아이오닉 역시 이제 PTC 소자를 쓴 것과 이제 HP, 그러니까 즉 히터 펌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과의 차이가 좀 나는 걸 볼 수 있죠. 금액 차이도 나고 그렇겠죠. 근데 코나는 900만 원의 국가 보조 지원금을 받고 아이오닉은 847만 원, 841만 원 이렇게 받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 국가 보조금은 아이오닉이 비율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긴 차량이고 배터리 용량이 더 커서 가격이 좀 더 비쌀 텐데 아이오닉도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향후 다른 영상에서 얘기할 텐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이오닉도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도 뭐 차량이 나쁜 차량이 아닙니다. 차량이 괜찮은데 근거리 주행용으로 배터리 용량이 좀 작게 나온다는 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코나나 니로, 소울의 경제형 차량들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적죠. 보시면 코나 경제형이 39.24kWh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28.08km/h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적은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면 테슬라 차량과 르노, 삼성, BMW, 한국 GM 뭐 이렇게 차량들이 더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뭐 많이들 아시죠? 이 성능이 좋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싼 차량이고요. 테슬라 모델 S 옵션이 더 있을 텐데 차량이 하나만 올라 있나? 밑에 한번 내려보. 밑에 또 있네요. 예, 비싼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4사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 기아, 그리고 르노, 그리고 어디냐? GM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죠. 그 중에 SM3의 차체 베이스에 전기차로 만든 SM3 ZE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뭐 배터리 용량이 35.94kW라는 거, 그리고 뭐 주행 가는 거리가 212.7km. 그러니까 뭐 경제형 차량들이라고 하는 것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낮거나 뭐 그런 형태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구매하는 차량들이 SM3 EZ 아니 ZE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차들 뭐 기아차나 현대차의 뭐 코나, 니로, 뭐 소울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더 내려오면 i3 BMW에서 i3 차량과 그리고 뭐 i8 뭐 이런 전기 차량이 있죠. 그 전기 차량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i3 같은 경우는 33.18kWh의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818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EV가 코나 EV 그리고 니로 EV와 쌍방을 이루는 전기차 라이벌 3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볼트 EV가 출시됐을 때 중거리 주행 가능 자동차 중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저희 나라에 나타났던 차량인데 그때 많은 인기를 끌었죠. 구매하고 싶어도 차량 물량이 딸려서 이게 뭐 쉽게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2017년부터 볼트 EV를 구매하기 위해 사전 계약 아니면 또 초기에 계약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물량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국 GM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차량을 공급한다고 했었는데 거의 렌트로 갔죠. 그래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돈 볼트 EV를 구매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 코나 EV를 산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물론 이 차가 뭐 나쁜 차량이 아니라 이 차도 좋은 차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 EV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올라가서 보면 모델 S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고 차량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매니아층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보면 배터리 용량부터가 엄청나죠. 밑에 보면 모델 S 100D라는 모델이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달고 있습니다. 101.5kWh. 코나가 64. 몇몇 kWh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한번 보세요. 25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성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반면 주행 가는 거리는 그렇게 코나보다 많이 높다고는 볼 수는 없네요. 451.2km니까 코나가 405.6km라고 아까 봤죠? 그 이유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차량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진 못하지만 출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트위즈가 있네요. 르노 트위즈는 참 전기차에 대한 어떠한 이거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차량입니다. 이건 소형 전기차로 나온 차량이고요. 최고 속도는 80km, 2인승 탑승 가능하고 배터리는 6.77kWh, 거의 코나의 10분의 1 수준이죠.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그래도 효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용량이 10분의 1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10분의 1보다 높죠. 60km를 주행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비슷한 소형 저희 나라 회사인 대창 모터스에서 판매하는 다니고, 그리고 세미 시스코에서 판매하는 D2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두 차량의 좀 옵션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내부 사양이 D2 차량이 좀 많이 좋게 꾸며져 있어.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은 2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니고는 대충 1,500만 원 선, 그때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이고, 두 차량의 다른 점, 위에 보면 트위지도 그렇고, 트위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처럼 앞뒤로 2인이 승차를 하게 돼 있고, 다니고도 앞뒤로. 근데 D2는 일반 차량처럼 횡으로 좌우로 이렇게 승객이 보조석이 위치하여 일반 차처럼 승차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보면 다니고는 리튬이온 7.25kWh의 용량이 장착된 것 같고, 시스코의 D2는 17.2kW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의 배터리 용량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대충 상온일 때 한 30km 정도 D2가 더 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차량들이 보면 르노 같은 경우는 메이저급 회사죠. 큰 회사고, 근데 두 회사 대창모터스나 세미시스코는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두 회사 차량도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모터쇼나 뭐 이렇게 그런데 가보면 이 두 차량, 특히 제가 먼저 본 건 다니고를 먼저 봤는데 뭐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국가 보조금이 420만 원, 두 차량이 420만 원이 나오고, 지자체 보조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받으면 대충 1,000만 원 이쪽 쪽에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니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 700만 원 고선에서 구매할 수 있고, 물론 트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D2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보조금이 당첨이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거리 차량, 동네나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장보러 다니고 근거리 하루에 한 번 차를 운행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유용하지 않을까. 오토바이보다는 안전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승용 부문의 차량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2019년에 구매할 수 있는 승용 소형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보면 전기 및 승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차들이, 화물 전기차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도 나온다고, 봉고나 뭐 포터에 나온다는 말이 있었죠. 지금 보면 이 차량은 제인 모터스, 차량은 보니까 포터 차량 같은데 아무래도 특장에서 만들듯이 이렇게 차량 베이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인 모터스의 칼토마 EV 1톤 내장 탑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보면 배터리는 34.34kW. 화물차 치고는 배터리 용량이 좀 많이 적네요. 주행 가는 거리도 보면
100km를 못 가요. 85km. 업무를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라보 차량을 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파워프라자에서 나온 PS. 얘도 보면 배터리가 17.8kWh가 돼 있네요. 주행 가는 거리는 67.5km. 조금 아직 화물차들은 좀 주행 거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버스들은 뭐 가격이 어마어마할 테죠. 보조금도 보면 8,800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받네요. 배터리 용량은 등치에 비해서 얘네들도 배터리 용량이 크진 않기 때문에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뭐 204km, 145.7km 막 그래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와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버스들은 보통 다 뭐 9천만 원, 8천만 원, 1억의 보조금을 받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반면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현대 자동차의 지금 LXT 256이라는 차량을 보니까 이 차량은 300km를 주행이 가능하다 나오네요. 90km 정도의 속도로 도시명 버스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보조금은 1억 정도 되고 네.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주행 가는 길이가 긴 차량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륜차, 전기 이륜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뭐 자동차만큼 만드는 회사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국산 수입 뭐 이렇게 수입하는 오토바이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배터리 용량은 1.68kWh, 뭐 2.4kWh, 뭐 그러네요. 4.몇 kWh 이렇게 이륜차 형태가 있고 3륜차 형태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지자체별로 오토바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보면 아까 전기차 D2를 만들던 세미 시스코에서 이제 바이크도 만드네요. 오토바이도 3년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3년 정도의 이룬 3년 바이크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 350만 원대 보조금을 지급되는 것 같고 나머지 2륜 전기 바이크는 200만 원대, 250만 원, 200만 원 사이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230만 원 그런 230만 원대 보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2019년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가격이 비교적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선뜻 개인 돈만 써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차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이렇게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구매 가능한 전기차를 한번 훑어보시고 관련 전기차 제조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세 스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차 이야기 두 번째 시간 2019년도 판매하는 전기차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였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더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다의 TV 한가회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